자, 이번 시간은 27번이네요. 공동주택 성능 등급에 관한 부분 한번 보실까요? 자, 공동주택 성능 등급. 자,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일단 여기 던져보시면 일단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사업주체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에 따라 다음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 성능 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성능을 일단 크게 여기도 두 가지를 일단 정리할 부분들 중에 이 성능 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표시해야 하는 세대수를 물었을 때 보시면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에서 하나 정리할게. 그러면 성능 등을 표시한 대상 세대수를 물어보면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500세 이상의 경우면 하나. 첫 번째. 그러면 이때 이제 성능 등급은 몇 가지 등급을 말하냐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 표시하는 등급원에서 밑에 이제 우측 박스로 넘어가 보시면 그 성능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러면 등급은 자 우측에 박스에 가보면 그 등급은 이 공동주택 성능하는 등급은 몇 가지 등급을 정리하고 있냐면 5가지 등급을 정리한다. 그래서 우측 박스 상단에 가면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해서 그냥 박스 그 내 번호 기준 했을 때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관한 박스에 관한 기준을 정리하면 총 5가지 관련 등급이 된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 1번 한번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이다. 이제 그래서 등급은 여기도 1번부터 해서 5번에 관한 등급인데 여기도 이 부분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에 여기도 등입니다. 등에서 여기도 이 성능 등급에 관한 등급도 여기 등 지문 이전에 여기는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여기도 이제 보면 뒤쪽에 이제 보면 자 물음표 관련 등급이다. 이제 세력의 지문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여기는 이제 보시면 그러면 여기도 이제 밑줄을 한번 쭉 칠 건데 여기서 말하는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여기는 등급은 이 부분만 이 지문에 물음표 등급만 여기만 왜냐면 뒤쪽에 지문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뒤쪽에 관련 등급이라는 지문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는 앞쪽에 있는 지금 일부 지문에 몇 음절에 해당 여기를 꼭 하나 밑줄 그어보죠. 그럼 이제 밑줄은 지금 이제 보면 1번 일단 밑줄 1번에 소음, 2번 구조, 3번 환경, 4번은 생활 환경, 5번은 화재 소방이다. 이제 그래 총 5가지입니다. 해서 여기는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소음부터 화재 소방까지 여기서 밑줄은 보면 여러분이 소음부터 쭉 해서 여기는 화재 소방까지 해서 총해서 등급은 몇 가지 등급? 5가지 등급을 여기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지금 소음 관련 등급부터 화재 소방 관련 등급이니까 뒤쪽에 있는 다행인 것은 용어들이 소음에서 화재 소방까지 모두가 뒤쪽에 관련 등급이 반복이 되니까 밑줄은 소음부터 해서 화재 소방까지 밑줄을 그어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 관련 등급에 관한 용어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여기는 일단은 자 그럼 객관식으로 현재 500세대 이상이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관련 등급을 종합의 형태로 물어보는 부분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 기억할 것은 객관식도 중요하지만 보시면 여기는 숫자 500 그래서 여기 숫자는 여기 500이라는 숫자를 물었을 때 주의하시고 또 여기 보면 이 등급에 혹시 국한해서 물었을 때 여기는 전부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앞쪽에 왜냐면 뒤쪽의 용어들은 관련 등급이라는 질문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소음부터 화재 소방까지 쓰는 주관식의 문제. 그래서 여기 성능 등급은 여러분이 객관식의 유형도 한번 준비할 필요가 있지만 주관식으로서 물었을 때 세대수를 물어보거나 이 양가로 나와 있는 소음부터 화재 소방까지 쓰는 주관식의 문제까지 해서 유형은 2가지 모두를 다 준비할 필요가 있는
27번 공동체 성능 등급을 하나 정리 봐주시고요. 28번. 28번은 지금 이제 보면 근래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한 부분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들이 몇 가지 공동체 관련 법령에도 들어오는데 지금 28번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다 그래서 관련법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의 28번 내용 일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관련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은 실무 쪽에서 지난 23회 때 출제한 게 아니라 시설 개론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 관련 부분에 문제를 출제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교재 수록이 됐었고 관련해서 교재 여기 현재 28번의 말미에 가보면 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두 가지도 같이 정리하는데 일단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시설이다 대해서 보면 여기는 충전 시설인데 여기다 이제 보면 공동택 관련한 법 일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꼭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설치 대상에 관한 밑에 이제 박스에 가면 기역에서부터 지금 리을까지 중에 어디도 해당되는가요? 공동주택도 기준을 들어가죠. 그래서 대상은 그 중에 보면 1번의 박스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니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일단 체크하시고 밑에 보충학습란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충전 시설, 설치 대상의 시설 등이다. 그래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 단위 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 자동차 보급 현황, 보급 계획, 은행 관련 지금 운행 현황 및 관련 자료를 고려해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정하는 시설에 대해 그래서 밑에 현재 가시면 그 중에 대상에 가보니까 1번에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기숙사 그래서 여기 체크는 지금 현재 보충학습 민원에 가시면 최소 그 주차 단위를 몇 개 이상 갖추라고 그랬어요. 주차 단위 구획 몇 개, 100개 이상입니다. 주차 단위군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공동체 일반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단위 구획 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주차 단위 구획이 쭉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와 같은 이게 이제 주차 단위 구획입니다. 여긴 이 공간에 차를 주차 이 구획 이거를 주차 단위 구획이 있지. 주차 단위 구획이라는데 이 구획 최소 몇 개 이상 이게 주차 단위 구획이 몇 개 이상인데 그 숫자는 꼭 체크하셔서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기준 중에 보시면 5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이제 그 중에 기숙사보다는 여러분 1번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좀 체크하셔서 내용을 하나 확인하죠. 그래서 박스에는 주차 단위 구획을 100개 이상 주차 단위 방법에서 이와 같은 하나의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주차 단위 구획을 말하면 그래서 이게 몇 개 이상 100개 이상 그리고 밑에 나와 1번에 아파트를 주었을 때는 고차적인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나와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하시고요. 한 장을 넘겨서 밑에 이제 보면 2번과 관련된 보충학습란에 가보면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이다. 그래서 1번에 충전시설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1, 2번에 따른 급속 충전시설하고 완속 충전시설에 관한 1번하고 2번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장을 넘겼을 때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가보면 주차장에 설치하는 그래서 이제 26페이지 상단의 박스의 3번에 주차장에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 단위 구획 총수를 얼마로 나눈가요? 주차 단위 구획 총수 일단은 이제 그 주차 단위 구획 이 전체적인 이게 몇 개인지를 나오게 했죠. 그래서 주차 단위 구획 총수를 얼마로 나눕니까? 그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의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제 그래서 3번에서는 이제 보시면 주차 단위 구획 총수를 얼마로 나눕니까? 200으로 나눈다는 건 해서 문항 지문의 3번하고 4번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까지 해서 3번하고 4번 정도 체크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건너고요. 우측에 보시면 27페이지 상단의 참고란에 가보면 이제 공동택 관리와 관련된 이제 주택건설 기준의 규정에서 하나를, 그리고 공동택 관리법령에서 이제 관련 규정의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 중에 참고란에 먼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가보니까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 구역 총수의 곱하기 몇 퍼센트? 4%를 고반 수 이상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동형 충전기를 미리 보죠. 이동형 충전기. 그 중에 보시면 하나 이동형 충전기죠.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입니다. 이동형 충전기는 결국 이 충전기가 이거는 고정형이 아니라 이건 뭐더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공동주택 하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 봐요. 자, 일단 공동택인데 공동택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하 주차장에 콘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있다. 전기자동차가 있다고 볼까? 전기자동차 있다 그냥 보죠. 전기자동차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있다. 예, 차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로 콘센트. 그래서 그럼 이 콘센트는 이거는 몇 개를 설치할 거냐? 콘센트는 그러면 전기자동차라는 건 뭐예요? 이 콘센트, 이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꺼내서 전기자동차 하나 콘센트를 꼽고 이 콘센트를 어디 여기 콘센트를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콘센트 전기가 흘러가서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할 거죠. 그래서 이 이동형 충전을 이용한 이 콘센트는 몇 개를 아파트 공동단지에 설치할 거냐 했을 때 주차단위 구역 총수, 주차단위 구역 총수가 나오겠죠. 근데 아파트에 따른 이 구역 총수 다르니까 이때는 이 주차단위 구역 총수, 예를 들어 1000이라면 1000 곱하기 얼마? 4%로 고방 개수만큼의 콘센트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지금 첫 번째 주택건설 관련 기준은 주차단위 구역 총수, 1000이라고 한다면 1000 곱하기 4%로 고반수만큼의 콘센트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질문의 첫 번째고요. 자, 공동택 관리법령이다 해서 밑에 있는 두 가지 그 관련한 걸 묶어 설명하는 건데,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한 행위는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 동의 사항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라고 그랬어. 보니까 여기는 관련해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 그래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에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를 설치합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차량 무선 인식 장치는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이동형 충전기는 분명히 차에 콘센트 하나를 꽂고 여기다가 이제 보면 여기 하나 꽂고 여기 꼽아야 전기가 들어갑니다. 자,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만 충전기만 여기 하나 꽂고 가면 전기가 그대로 흘러가다 보니 이때는 뭐예요? 이 전기를 누가? 주택단지 전 세대가 전기자동차 보유한 일부 이제 아직은 널리 보급이 확산이 안 되다 보니까 공동택에서는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건 맞는데, 그럼 이때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이 전기를 썼을 때 돈은 어떻게 이거를 부과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차량 무선 인식장치랑 뭘 말하냐면, 인식장치는 두 개가 있어. 어디가 있냐면, 이 콘센트, 이 이동형 충전기 중에 이와 같은 이 차량 무선 인식장치가 하나 있고요. 인식장치는 여기 이 충전기 중에 하나도 있지만 그걸 어디 또 하나 이걸 부착하게 됐냐면, 이 콘센트 주에 이 인식장치를 여기다 하나 부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콘센트 주에 이거를 부착하고 될 때 이때는 관리 주체의 동의 사항입니다. 동의를 얻고서 이 인식장치 여기다 부착을 합니다. 그럼 부착이 됐다고, 동의 후에 부착을 했다고 일단은 보죠. 그러면 인식장치는 두 개예요. 이 충전기 중에 하나 있고 이 콘센트 하나 있다면 차량에 이걸 꼽고 이 콘센트 꼽기 전에 이 인식장치를 어디다가 이 콘센트 주입은 여기다가 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터치를 하고 나서 꼽게 되면 여기서 흘러서 전기장으로 가는 이 전기는 누가?
시스템에 의해서 누가 부과합니다. 누가 그걸 납부하게 되죠? 차량 소유자가. 그래서 이 전기 자동차 차량 소유자가 이 사용되는 이 전기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차량 모든 장치를 어디에다가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것도 주체 동의하다. 그래서 인식 장치는 여기도 하나 있지만 이 이동의 충전기 중에 이 두 개를 가져다 여기다가 터치를 하고서 꽂게 되면 흘러가는 전기료 누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합니다라는 지문을 1번에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또 보니까 전기 자동차 여기는 뭐예요? 고정형 충전기라고 했어요. 고정형 충전기. 여기는 지금 이동형 충전기. 이거는 가지고 이제 차량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여기 공동체 아니라도 이거를 빼서 차량에 이제 가지고 이거를 비치해서 쓸 수 있는데 여기는 고정형 충전기. 그러면 고정형 충전기는 또 뭔가요? 그런데 보니까 고정형 충전기 플러스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이라고 했어요. 요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여러분이 여기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셀프 주유기. 이거 그 형태는 거의 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휘발유나 경유를 넣으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유소에 가면 주유원이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셀프 주유기가 설치된 주유소가 뭐 여기 이제 셀프 주유기가 있다. 셀프 주유기가 있다면 어떻게? 셀프 주유기가 가보시면 여기 옆에가 차량을 주차할 이 주차 구역, 주차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이 또 여기다 차를 주차하고 여기서 셀프 주유기에서 뭐 카드로 체크해서 해서 이거를 셀프 주유기에서 이제 절차를 좀 카드를 체크하는 데 절차를 거쳐서 주유기에서 꺼내 차량의 기름을 넣는 이 셀프 주유기와 그 옆에 이 차량 주차 구역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충전기하고 주차구역 여러분들이 이 충전기가 셀프 주유기라 보시면 되고요. 구역이 그 옆에 있는 차량 이 공간에서 아파트 주차장에 고정형 충전기하고 이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치합니까? 하고 봤더니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친다?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고하면 뭐 할 수 있다? 이 고정형 충전기, 셀프 주유기 이 모양과 거의 100% 흡사합니다. 그래서 셀프 주유기를 설치하는 이 부분하고 구역을 설치할 때는 누구 동의? 입주자 대표 회의 동의 후에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지금 참고란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기준하고 그리고 공동관리법령에 따른 두 가지 규정도 정리하지만 지금 아직은 실무 쪽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집 충전 시설에 관한 것도 아까 체크했던 수치 위주 지문 좀 체크했던 부분 꼭 확인을 해 놓으실까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01번을 정리하고 02번은 공동택관리법령상 용어 정의단자 그래서 02번을 잠깐 정리할 건데 보죠. 02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용어다 이제 그래서 1번에 공동택의 밑에 이제 그와 같은 범위를 공동택을 합니다. 이제 1번 나와 있고요. 2번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하나 보실게. 이건 기본 과정 이건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여러분 이 공동택 규모는 총 몇 가지 규모의 공동택을 좀 정리하고 있냐면 5가지 공동택 규모 이 규모가 총 몇 가지 5가지 이 공동택 규모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거를 이해를 해 두셔야 이제 다음에 진행하게 될 관리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를 할 때 여러분이 혼동을 좀 덜 하십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2번에서 의무 관련 공동택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밑에 박스에 그와 같은 일정의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택을 말하는데 규모는 총 5가지라고 그랬어요. 1번은 300세대 이상. 자, 1번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라고 돼 있고 2번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인데 세대수 몇 세대 이상? 2번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택이라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보니까
난방은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 포함해서 또는 그래서 그럼 중앙 또는 지역 난방 방식 공동택이 의무 관리로 분류가 되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3번, 4번. 4번은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데 주상복합 건축물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으로 분류가 되려면 세대 수가 그 주거용의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되는가요? 150세대 이상이 되면 주상복합 건축물도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까지 이제 보니까 여기도 4번은 주상복합 건축물이죠. 그러면 주상복합 건축물 쓰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지문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주상복합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지금 4번에 나와 있는 대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그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 주상복합 건축물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서 여기는 이 주거용의 이 주상복합 이 주거용의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이 된다면 150세대 이상이 된다면 의무 관리자는 분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깐 중간 수도하면 그러면 일단 총에서 문항 5번까지 해서 5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5번은 잠깐 보라고 일단 4번까지 중간 정리하고 5번 내려가 보면 일단 1번부터 4번에 관한 대상 중에 2번은 3번은 승강기 설치되거나 중앙지역 난방이면 꼭 세대수 몇 세대가 나와야 돼요? 300세대 이상. 그리고 주상복합은 세대가 몇 세대 이상? 주거용의 2세대가 몇 세대 이상? 150세 이상이면 분류하겠다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일단 1번에서는 여러분 1번에서 300세대 이상 여기는 뒤쪽에 아무 이야기도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300 이상의 숨은 뜻을 꼭 확인할 필요가 그러면 숨은 뜻을 확인한다는 것은 300세대 이상의 숨은 뜻이란 건 뭘 말하고 있냐면 여기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요. 그럼 승강기 설치되지 않았다. 그럼 좀 전에 두 번째 승강기가 설치되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150 이상만 되면 분류가 되는데 승강기 설치 안 됐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거 세대 수가 그 층수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은 층수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 설치하는데 그러면 공동택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 되니까 승강기는 총 3가지 승강기 설치합니다. 승용 승강기, 화물용과 비상용을 설치하는데 첫 번째 승용 승강기는 최소 층수가 6층 이상이 되어야 설치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층수 규정이 동일한 몇 층 이상? 10층 이상이면 화물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승강기가 설치가 안 됐다는 건 최소 층수가 몇 층 미만? 6층 미만의 저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그리고 그러면 승강기 설치되지 않고 난방은 무슨 난방이냐? 좀 전에 난방은 여기 세 번째 중앙 또는 지역 난방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숨은 뜻 하나, 여기는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300 이상의 숨은 뜻은 2가지. 승강기 설치되지 않았다, 6층 미만이란 거고요. 난방은 무슨 난방? 개별 난방.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6층 미만의 저층 공동체 층수가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만 되면 300세 이상만 되면 의무관리대상 분류하겠다 하더라. 그래서 1부터 4까지 규모 중에 해당한다면 분류한다는 거고요. 5번을 갑니다. 5번은 지금 5번은 보니까 1부터 4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에 보니까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자,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되는 공동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되는 기준 양가로 동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래서 가로 닫고 해서 따라 동의하는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되는데 해당 전체 입주자 등 여기는 전체 입주자 등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이 동의한다. 그래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그러면 볼까요? 1부터 4까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이걸로 보죠. 그러면 세대 수가 몇 세대?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200세대인 공동 200세대인 공동 그러면 세대수로만 놓고 200세대면 어떻게 의무관리 대상에 분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히 세대수로서 이 대상에 또 분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대수 몇 세대는 최소 300세 이상이 된다. 그러면 200세대인 여기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이야기, 승강기란 난방 이야기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순 세대수 몇 세대? 200세대인 아파트는 뭐 공동택이라면 이때는 의무관련 공동택 해당이 안 돼. 그런데 200세대인 공동주택이 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무 관리대상 공동체로 전환이 될 수 있다. 동의는 얼마만 갖춘다면 200세대 이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동의를 갖추면 이때는 플러스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추면 뭐 하더라. 그래서 200세대일 때는 이때는 200세대일 때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아니었는데 근데 플러스 200세대 전체 입주자 얼마가 동의했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이 200세대인 공동체 뭘로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로 뭐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 그래서 요 의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1번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130세대인 130세대인 예를 들어서 130세대인 중앙난방도 마찬가지 130세대 중앙난방 안 되죠. 왜냐면 중앙난방인데 분류가 되는 얼마가 있어야 돼요? 150세 이상인데 130세대인 중앙난방도 안 되는데 만약 130세대인 중앙난방도 동의 얼마를 갖추냐면 이 동의 요건을 갖추면 의무관리단 공동체로 뭐요?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규모는 총 몇 가지? 1번부터 해서 5가지 규모를 의무관리단 공동체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마지막에 5번째는 동의 얼마 요건을 갖춰야 돼요. 전체 입주당 얼마 동의를 갖추면 얼마가 동의한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공동택이 전환이 될 수 있다까지 해서 그러니까 전환이 됐다는 전제까지 한다면 몇 가지예요? 총 5가지 규모의 공동택을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분류한다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를 할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부터 일단 이관 절차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첫 번째 여기 하나하고 여기를 나누어서 업무 이관 절차를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일단 이 개념을 좀 잡고 계셔야 업무 이관 절차를 여러분이 혼동이 좀 덜하죠. 그렇다면 여기 뒤죽박죽 섞여버리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이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무조건 외우는 건 분명히 한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업무 이관에 관한 절차를 해야 여러분이 혼동이 안 되고 머릿속에 그래도 좀 오래 남아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관 절차로 들어가 버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고 자, 한 장을 넘기면 용어 중에 3번에 혼합주택단지입니다. 자, 혼합주택단지는 이제 나와 있는 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 자,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 여기는 지금 볼 건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보면 정의만 살피는 거예요. 정의인데. 그래서 그러면 정의는 보니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 동의 예를 들어서 여기 5개 동으로 꾸려져 있다. 5개 동으로서 동당 세대가 100세대예요. 그러면 총에서 1동부터 해서 5동까지 5개 동인데 그러면 500세대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근데 주택단지가 뭐 했다는 혼합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주택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어떻게 나눠져 있냐? 보면 1동부터 해서 2동까지요. 그리고 3동부터 해서 나머지 5동까지 총 5개 동 중에서 1동에서 2동은 임대주택이 3개 동은 분양주택이 순서는 바뀔 수 있죠. 앞에가 분양이 되고 임대가 분양 어느 형태 관계없어요. 이 하나의 단지에 뭐가 섞였다는 거예요? 분양과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단지 무슨 단지? 혼합주택단지입니다. 여기는 용어상의 정리가 끝나지만 플러스 이제 다음 시간에 뭐를 정리할 거냐면
이와 같이 혼합주택들은 분명히 성격이 서로 달라요. 분양과 뭐 임대주택으로 뭐 예를 들고 여기를 분양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분양과 임대주택은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잘 섞이질 않아요. 섞이지 않는 건 분명히 어떤 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건설이 된 공동주택은 분명히 뭐 하더라? 관리상의 필요가 있다. 여기는 용어로만 정리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뭘 정리할 거냐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혼합주택단지는 이와 같은 법으로 정한 5가지를 공동결정으로 합니다. 안 되면 이러한 등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 관리 규정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혼합주택단지는 어떤 단지 성격을 띠고 있는가는 확인할 필요가 그리고 뭐 이전에도 뭐 시험은 한번 혼합주택 요걸 쓰는 걸 물었어요. 이제 쓰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관리에 관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요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정의 관련 어떤 성격의 단지인가를 이해를 해 놓으셔야 그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리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3번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관리주체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공동체를 관리하는 다음의 자. 그래서 관리주체 관리 범위만 좀 마무리해보죠. 관리주체. 그러면 관리주체라는 사람은 공동주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관리하는 사람을 관리주체다. 그러면 하나의 단지를 크게 이거를 2개로 나눠봐요. 물론 여기 안에 거주 공간이 주택도 들어가고 부대시설도 공유시설 들어가는데 그 3개를 다시 크게 2쪽으로 나눠본다면 무슨 부분하고 전유 부분하고 이거를 공용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 전유하고 공용으로 나누었을 때 관리주체라는 사람은 총에서 주체는 총에서 지금 보면 그 범위가 몇 가지 있어요? 5가지 해당한 자를 주체로 범위하고 관리. 그러면 관리는 어디를 관리하는 사람이냐? 여기가 아니라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자를 관리처라고 해서 범위는 몇 가지? 5가지 해당되는 주체를 법상 주체로 분류하고 있더라. 그래서 분류는 이때 이제 박스에 가보시면 자치관리기구 대표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업무인계하 개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그리고 5번의 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여러분이 여기는 양가로 꼭 확인할 왜냐하면 이 민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는 2가지 있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인데 여기서 말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양가로 단서에 시설물의 유지 보수 계량 및 그 밖에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상에 분류가 되는 건 맞지만 양가로 단서에 해당되는 업무로 한정을 해서 뭘로 분류하겠다? 관리주체로 분류한다는 지문 정도까지만 확인해 놓으십니다. 9번 관리주체 정도 좀 정리하시고 15번 장기수선 계획은 용어 정의자 차후에 아마 용어 정의가 뭐 나올지는 아마 않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수선 계획의 용어만 다시 살펴보면 공동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장기 계획을 뭐라?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일단 장기 수선 계획. 그러면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장기 수선 계획은 보시면 이 공용부 일단 이 단지를 전유하고 공유로 나눴을 때 장기 수선 계획은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냐면 장기 수선 계획은 이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대상은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이란 건 전유를 제한 나머지를 모두 다 공용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획은 전유를 제한 나머지 이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할 건데 그건 아니에요. 여기는 공용 부분 중에 공용 부분이 무슨 시설을 정해놨다? 법에서 주요 시설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수선 계획. 요거는 나중에 장기수선 계획 파트 할 때 이 주요 시설의 범위를 어느 대상을 할 것이 나중에 해당 부분을 보셔야 돼. 장기수선 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수립합니까? 공용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데 그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을 정했다? 법에서 주요 시설의 범위를 정해서 이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 장기 수선 계획의 요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선 계획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이번 시간은 15번 장기수선 계획까지 정리해서 챕터 1장 전체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챕터 1장에 관한 부분 정리했고요.
기출 먼저 적중 예상 문제라고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한번 혹시 이 공부를 하시면 조금 공부가 충분하다 싶으면 한 번씩 확인해 보실까요? 네, 그렇게 정리해서 일단 이번 시간은 챕터 1장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